저희가 오늘 가짓수가 워낙 많아가지고 준비하는데 살짝 시간이 걸렸습니다. 먼저 제 소개하고 우리 어머님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서울시 십생활 강사 최선경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제가 대부분 하는 거는 이제 어르신들 대상으로 많이 만나봬요. 특별히 어떤 고혈압, 당뇨, 이상기질 혈증처럼 해서 이렇게 약간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하고 같이 많이 교류를 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어머님들 연세가 드셔서 이제 점점 나이가 드시는데 어떻게 하면 건강식을 하는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좀 넌센스 문제를 낼게요. 나이가 세월이 지나면서요 올라가는 게 있답니다. 뭘까요? 혈압. 자, 우리 저 보면 제가 힌트를 좀 드릴게요. 올라가는 게 첫 번째는요 목소리가 올라간대요. 맞아요? 자, 두 번째는요 잔소리가 많아진답니다. 맞습니까? 네. 자, 세 번째는요 이마가 올라간대요. 이마가 올라가요. 자, 네 번째는 병원비 올라가고요. 마지막으로 올라가는 게 있어요. 아까 어머님이 얘기하신 거 딱. 혈압이에요. 맞아요. 혈압. 네 번째는 뭐라고? 네 번째가요 병원비. 그렇죠. 나이가 들면서 다 올라가요. 자, 그런데 이제 혈압이 올라가는 거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하나는 혈관이 작아져서 올라가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요 혈관에 물이 많이 차서 올라가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 원인이에요. 자, 그래서 혈관이 작아져서 이렇게 혈압이 올라가는 거는요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냐, 특별히 지방, 육류 섭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육류 섭취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연세가 드시면서 혈관의 탄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좀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 혈압에 그 혈관에 물이 많아져서 생기는 거는 나트륨의 섭취를 줄이셔야 돼요. 짜게 먹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예, 저희가 오이지 아시죠? 네. 오이지 담가 보셨죠? 네. 짠 물에다가 오이를 넣으면 오이가 어떻게 돼요? 쪼글쪼글해져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짠 음식을 먹게 되면요 혈관에 소금기가 많이 들어오죠. 그러면 얘 농도를 맞추려고 혈관에 그 혈액을 싸고 있는 그 세포가 물을 안으로 집어넣어줘요. 아셨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물이 압이 높아진다. 동일하게 수도관은 지나가는데 혈관은 지나가는데 압이 높아지니까 혈압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는 육류, LDL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방법 오늘 말씀드릴 거고요. 지방 섭취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 번째는요 어떤 걸 말씀드리고, 어떻게 하면 저염으로 먹는데 저염도 나트륨을 빼는 영양소가 따로 있어요. 바로 칼륨이라는 친구예요. 이 칼륨을 많이 먹게 되면 나트륨이 자연스럽게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이해하셨죠? 네. 자, 우선은 다양한 양념이 있어요. 소금 있죠? 네. 소금 반대 들어가는데, 소금 말고 대부분 감칠맛을 높이는 친구들로 우리가 양념을 하시면 좋아요. 감칠맛을 높이는 거는 단백질이 분해돼서 만드는 맛이에요. 그래서 새우젓, 그다음 멸치액젓, 요런 젓갈류, 그 다음에 간장, 고추장, 된장. 이 친구들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이제 소금 대신 활용을 하시면 음식도 맛있고 덜 짜게 먹는 방법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직원은 아니지만 특별히 마트 가면 이런 거 있어요. 예. 예, 샘표라고 하지만 이 샘표 저 직원 아닙니다. 염도나침 저염 간장이라고 있어요. 똑같이 양조 간장이기도 하지만 염도가 좀 낮춰졌대요. 이 친구 저염으로 맛있게 만드는 방법 제가 가르쳐 드리는데, 사실은 저염 간장 하면 모든 양념을 뭐 채소수 넣고 끓여가지고 숙성해가지고 좀 오래 걸려가지고 어르신들이요 좀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쉽게 만드는 거 우선 가르쳐 드릴게요. 자, 우선은 집에 가면 이런 유리병 있죠. 이런 유리병에다가 자, 여기 있는 간장을 이렇게 반만 넣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반만 넣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집에 가셔서 미림이나 미향, 맛술 말고요. 맛술은 약간 신맛이 많이 나기 때문에 미향을 이렇게 넣고, 자, 반만 넣었어요. 1대1의 비율로 섞는 거예요. 네, 섞어가지고, 자, 여기에 자, 다시마를 넣는데요. 다시마는 이 정도 크기에는 많이 넣으실 필요 없어요. 딱 2조각만 넣습니다. 얘가 감칠맛을 또 올려줘요. 2조각만 딱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요 친구가 뭐냐면
구기자예요. 구기자. 단맛도 올려주지만 예, 이 옛날에 그 청나라 때 리천이엔 할아버지가 한 200살 넘게 사셨거든요. 이분이 많이 먹었던 이 차가 구기자 차래요. 자, 혈관에 되게 좋은. 그래서 이렇게 구기자를 깨끗이 씻으셔서 한 15개에서 20알 정도 이렇게 놓고 뚜껑을 닫으시는 거예요. 뚜껑을 닫아서 자, 일주일 동안 냉장고에 숙성하시면 되고요. 구기자는 나중에 일주일 이후에도 빼셔가지고 활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버리시면 되는데 여기는 그 다시마가요. 알김산이 많다 보니까 올리시면 찐득한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딱 2조각만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마 빼시고 구기자 빼셔서 유통기한 없이 요 간장을 냉장고에서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염도도 낮췄는데 어떻게 있어요? 미림을 넣었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맛있는 간장으로 탄생해요. 조림할 때 많이 쓰시고 또 생선 조림할 때 쓰시면 좀 더 맛있게 양념을 그리고 다시마 대신에 네. 그 한알 요즘 나오는 거 있잖아. 그거 넣으면 안 되나? 한알 넣으면 너무 풀어져요. 예. 이게 너무 풀어져서 쓰실 때 알갱상이 찐득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아주 쉽게 하는 거. 1대1이에요, 항상. 요거 비율 1대1이다 생각하셔가지고 넣으시면 돼요. 요게 없으시면 그냥 양조간장 쓰시면 됩니다. 저기 선생님, 네. 저기 구기자를 그대로 넣으셨잖아요. 네. 열몇 개 넣으라고 네. 그러셨잖아요. 근데 집에 가루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가루 넣어도 되나요? 가루를 넣으실 경우에는 이 양념까지 저는 안 해보긴 했거든요. 이게 엄청 탁해질 것 같아요. 그렇지. 네, 탁해져요. 다시마 그 한도 탁해져요. 예. 그래서 깨끗하게 드시려면 예, 넣으시면 그러면 좋을 것 아니 같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받치면 되잖아요. 받쳐도 이게 풀어질 겁니다. 저도 네, 받쳐도 풀어질 가루는 겁니다. 쓸모가 없네. 그 가루는 이제 차로 드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요리를 하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 어르신들한테 추천할 친구는요, 요 친구예요. 혹시 보셨어요? 그게 뭐예요? 네, 톳이에요. 톳이라는 친구인데요. 이 톳이라는 친구가 사실 별명이 있어요. 바다의 불로초예요. 이 친구가요, 아연이라는 친구가 워낙 많아가지고 면역력에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칼륨이라는 친구가 워낙 많아서 어떻게 밖으로 나트륨을 배설시켜주는 친구예요. 이제 이제 나오죠. 네, 그래서 미역만큼 다시마만큼 되게 좋은 친구니까 요거 활용한 음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톳을 진행할 건데 원래 톳이요 제가 한 개 가져왔는데 없어서 이렇게 들면요 쭈르륵 올라와요. 아시죠? 그런데 요 친구를 하실 때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자르시기도 하지만 이렇게 올라오시면 반대로 돌리셔가지고요. 요렇게 해서 훑어주세요. 그러면 줄기가 좀 질기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이 요 줄기대로 해서 요렇게 해서 이파리가 떼어집니다. 요렇게 지금 제가 해가지고 온 거고요. 여기 있네요. 자, 여기에서 자,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면 이렇게 올라와요. 그렇죠? 딱 뒤집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거꾸로 슈르륵 하면 까져요. 쉽게 까지죠? 네, 이렇게 해서 까셔서 이용해 주시면 돼요. 그럼 나 이런 거 귀찮아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숭덩숭덩 자르시면 돼요. 네, 가위로 자르시면 되거나 칼로 자르시면 되고요. 특별히 어르신들이 그 약간 치아가 불편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질기기 싫어요. 그러면 이렇게 딱 뒤집어서 결 반대 방향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함께 만들어 놓고, 자, 그 다음에 뭘 넣을 거냐면, 요거 넣을 거예요. 뭐예요? 홍합이에요. 이제 홍합 나오죠? 홍합이 제철이어가지고, 홍합을 맛있게 해주시는 방법이 있는데, 요 친구는 바다의 우유예요. 별명이. 칼슘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요 친구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거 한번 드시면서, 우리 어르신들 겨울철 든든하게, 건강하게 보내시라고 요거 하겠습니다. 자, 비율을 한번 맞춰 볼 건데요. 쌀은 30분간을 제가 불렸어요. 흰 쌀을 불려서 보이시죠? 불린 쌀 굉장히 쉽게 영양간 만드는 방법입니다. 불려서 이 안에다가 제가 넣을게요. 요렇게. 그래서 소리가 저 홍합 끓이면 국물이 뽀얗죠? 네, 하얀 뽀얀 편. 네, 맞아요. 안 넣어도 맛있어요. 아무것도 안 넣어도 맛있어요. 맛있어요. 그래서 이제 슬슬 참 좋아. 난 저거 마트에 가시면 홍합살이 있어요. 오늘 홍합살을 못 구해서 제가 냉동으로 샀거든요. 네, 냉동으로 사긴 했지만, 네, 생으로 된 홍합살만 따로 파시니까 이거 활용하셔도 되고요. 근데 그건 홍합은 어때요? 건호박은 불리셔야 돼요. 그렇지. 네, 너무 불리실 때는 이게 향이 좀 떨어져가지고 제가 좀 쓰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색깔에 비해서 제가 뭘 넣을 거냐면 요즘에 제철인 당근 넣을 거예요. 자, 요거는 제가 시원사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어머님들은 하진 않고요. 당근을 좀 납작납작하게 썰어가지고 자, 이렇게 채 썰어서 이쁘게 잘 써있어. 아유, 감사합니다. 못 쓸어가지고 책칼에다 해. 책칼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이렇게 좀 아이들 같은 경우에 당근 굉장히 싫어해요. 예, 그래서 아이들을 먹일 손주 손녀들이 있을 경우에는 맞아. 잘팍하게 이렇게 깍두기 모양 우리 압팍하게 썰어서 그냥 여기에 그냥 넣어줄게요. 조금만 넣어드릴게요. 네, 밥처럼 영양밥처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에다가 뭘 넣을 거냐면 이 친구 넣을 거예요. 톳을 위에다가 그냥 깨끗하게 씻은 톳을 얹으시면 돼요. 비율은 쌀 불린 컵 2개, 톳 하나. 한 컵 정도 2대1의 비율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레시피 다 드립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홍합 넣으실 거예요. 홍합을 위에다 얹을 거예요. 이렇게. 맛있겠다. 네, 맛있습니다. 물만 잘 조절해. 네. 완전히. 자, 물 조절하는 방법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넣고 홍합이 엄청 많네요. 제가 많이 어머님들 많이 드리려고 많이 사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은요. 아까 불린 살의 1대1이에요. 약간 적게 잡으셔도 돼요. 아셨죠? 수분이 수분이 나오니까. 그래서 한 조금만 좀 적게 잡으셔가지고 요거를 어떻게 하시냐면 근데 나는 진밥이 좋아 라고 하면 1대1로 하시면 되고요. 나 진밥 싫어 라고 하면 좀 줄이셔도 됩니다. 자, 홍합 같은 경우에는 또 비린내를 싫어하시는 분 계셔요. 그래서 여기 있는 미림 있죠? 청주를 넣으셔도 돼요. 자, 한 스푼 정도 이렇게 떨궈서 넣으시고요. 특별히 제가 잡곡밥 하실 때는 소주를 넣으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 있는 잡곡의 효율이 훨씬 더 올라가요. 아셨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들기름 넣어요. 저희 어머님들 이따가 제가 설명하겠지만 오메가3 지방산이 우리가 먹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예, 오메가3엔 들기름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한 스푼. 네, 아예 넣는 거예요. 물에 타네. 네, 물에 타서 그냥 넣습니다. 그냥 넣으셔도 돼요. 자, 이렇게 넣어서 넣었습니다. 그냥 넣어도 돼. 네. 끓으면 합쳐져. 근데 나는 양념하는 것도 귀찮아. 그럼 여기다 간장 한 스푼 넣으시면 돼요. 맞아. 나 양념장 만들기 귀찮아? 라고 하면 간장 한 스푼 넣으시면 되는데요. 네, 그런데 제가 이따 양념장을 넣기 때문에 굳이 간장은 안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넣으시면 돼요. 이거 좀 해주시고요. 어떻게 넣었어요? 이렇게 해서 네, 이거 한번 넣어주시고 눌러주십시오. 자, 쉽죠? 네, 이렇게 해서 맛있는 영양밥 한번 기대해 보시면 될 것 다른 같고요. 반찬 없어도 되겠어요. 다른 반찬 없어요. 네. 다 들어갔잖아. 다 들어갔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에 넣는 미리 양념장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장념장을 만드실 때는 팁이 있어요. 뭐 많이 넣으세요? 쪽파, 파 넣죠. 대파 넣고 부추도 넣고 해요. 근데 오늘 부추가 없어가지고 우선은 쪽파 위주로 해서 진행을 해볼게요. 잠시만요. 많이 들어갔다 여기. 그러셨어요. 자, 우선은 그 양념장을 하실 때 대부분 실패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간장을 너무 많이 넣으셔요. 아시죠? 간장을 너무 많이 넣으셔가지고 양념장 넣으실 때 저희가 이렇게 야채를 다 다지시잖아요. 다지신 다음에 숭덩숭덩 야채와 간장의 비율은요. 야채가 좀 더 많아야 돼요. 네, 야채가 많으면 자연스럽게 야채 안에 있는 친구가 채소수가 나와가지고 간장을 맛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네. 선생님, 요거를 요 안에 요거 넣으면 안 되나요? 그거 넣으셔도 돼요. 네, 그래서 그걸 넣으셔가지고요. 진행을 네,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아까 했는 그죠? 거기다 조금 뭐. 넣고 그 다음에 저는 뭘 많이 넣냐면 청양고추 넣어요. 그렇지. 지금 채우다가 네, 청양고추를 깔끔하게. 깔끔하게 해서
다져가지고 넣으시면 저는 네. 맵잖아요. 네, 그러니까 살짝 약간 매운맛이 돌아야 맛있다고 느껴지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나 너무 매워 그러면 오이꼬치 넣으세요. 그렇지. 아셨죠? 오이꼬치 넣으셔가지고 네. 네, 이렇게 해서 다지셔서 넣고요. 자, 비율은 제가 여기다 2분 여기 안 놓으셔가지고 자 보시면 간장 한 큰술 나 이거 파는 줄 몰랐는데 이거 정보 좋았다. 있어 마트에. 있어요. 나 이거 처음 봐. 자, 그 전에 보건소에서 되게 엄마가 좋고요. 선물로 줬어. 아, 네네네. 걷기 대회. 네 맞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설탕. 설탕이 사실 들어가야 네 죄송하지만 양념강에는 좀 넣어야 맛있습니다. 설탕 대신에 꿀 넣으면 안 돼요? 괜찮아. 근데 네. 향이 있죠. 아. 그리고 꿀을 넣으실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네. 사향꿀은 안 돼요. 어. 왜냐면 당이 그 있다 하면 앞뒤집어야지. 예, 설탕으로 만든 사향꿀은 피하시고 드시면 됩니다. 어. 저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간장을 넣죠. 간장 넣었죠 제가? 자, 마늘을 넣으셔야 돼요. 그렇지. 마늘도 듬뿍 해서 좀 넣고요. 그리고 뭘 넣어요? 참기름 넣죠. 고소. 네, 고소하게 참기름 넣어가지고 자작자작 비비시면 되는데 비비신 다음에 또 뭐 넣으면 고춧가루 드시면 되죠. 네, 고춧가루. 그냥 맨밥에 비벼 먹어도 맛있겠다. 맛있습니다. 아주 맛있습니다. 그 대신 아까 제가 팁을 드렸죠. 어떤 팁? 아니, 어떤 팁을 드렸어요? 간장이 너무 많으면 안 된다. 네. 아셨죠? 네. 가능한 한 간장이 제가 유리를 안 보여가지고 이렇게 야채가 좀 더 많게끔 그렇지. 이용하시고 간장이 약간 밑에 있게끔 하셔서 비벼 드세요. 그 자연스럽게 채소수가 나오면서 맛있어집니다. 맞아. 이렇게 하면 짜게 안 먹게 돼. 네, 그렇지. 양념이 그러면 훨씬 더 간장량이 적게 들어가요. 이해하셨죠? 나중에 요거 만드셔가지고 집에서 해주시면 더 네, 좋겠죠? 네, 네네. 네네,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제가 메인 요리 한번 할게요. 자, 요렇게 양념장하고 그 다음에 홍합 톱밥은 어머님들이 하진 않고 제가 시연으로만 보여드려요. 네. 그래서 제가 이따가 양념장도 어머님들한테 드릴 거예요. 네,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셔서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요거는 제가 시원 삼아 보여드렸고요. 이거 좀 정리 좀 할게요. 토도 아직 안 나오죠. 김밥이 먹으면 토도 아직 안 나오죠. 씹혀가 톡톡 튀겨요. 톡톡 튀겨요. 좋아. 그리고 만약에 톳이 평상시에 반찬을 드시려면 두부하고 곁들여서 드세요. 맞아요. 그러면 네, 맞아요. 무쳐 먹거나 맞아요. 근데 이제 하나로에 있어. 네, 하나로 있으세요? 네, 그렇게 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싸. 네, 네.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 제가 하는 거는 뭘 만들 거냐면 고추장 만들 거예요. 저염 고추장. 고추장도 염분이 많아요. 근데 네. 가능한 한 맛있게 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네, 네, 네. 자, 뼈를 집고추장은 더 짜지. 자, 우리 딱 보시면 뭐가 있으면 고추장이 있어요. 끝이죠.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이 친구 넣어요. 뭐예요? 토마토. 토마토예요. 이 토마토 넣을 겁니다. 이 토마토의 칼륨이 굉장히 많아요.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먹는 채소 중에 하나, 과채 중에 하나가 토마토예요. 자, 이 친구는 천연 조미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끓이면 끓일수록 감칠맛이 많아지는 친구예요. 그래서 여기 이 고추장을 더 맛있게 하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요거를 요렇게 다지셔요. 다질 때 칼로 다지지 마시고요. 그냥 믹서기. 네, 믹서기도 괜찮고 다지기 된 거 드르륵 가르시면 돼요. 껍질 굳이 안 까셔도 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토마토는 생으로 먹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껍질이 얇아요. 그래서 그냥 볶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녹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자, 얘가 만드는 방법을 좀 보여드릴게요. 저거 아까 소고기 다진 건 줄 알았어. 소고기 다지시는 줄 알았구나. 멀리서 보니까 네. 그런 것 같아. 나도 마늘 좀 더 갖다 주시면 됩니까? 마늘이요? 네. 생굴이요? 네. 마늘을 좀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머님들 보이실까요? 나는 바위 중에 토마토가 제일. 네. 자, 우선 열을 켜시고요. 언니가 치놓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 후라이팬에 열을 가하시잖아요? 열을 가하시면 그냥 기름 붓지 마시고요. 기름 붓지 마시고 이 토마토를 먼저 넣으세요. 넣어서 네, 가른 거를 넣어서 넣으시면 돼요. 비율은 원래는 제가 레시피에는 고추장 2컵에
토마토 4개예요. 근데 비율은 1대1의 비율이에요. 아. 아까 보셨죠? 네. 부피는 1대1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1대1의 비율로 해서 이렇게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누굴 넣냐면 마늘. 자, 밥숟가락으로 담뿍 해가지고 1스푼 정도 넣을게요. 이 친구가요 많이 튑니다. 이게 물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가능한 한 냄비 뚜껑이 있는 게 좋은데 웍, 깊이 있는 웍을 이용해 주세요. 여기는 웍이 없어서. 덜 짜게 해서 야채 같은 거 넣어서. 그렇죠. 그거야. 그래요. 네, 근데 더 맛있어요. 네, 이 맛있죠. 토마토, 네, 이 토마토 같은 경우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감칠맛을 올려주고요. 맞아. 그리고 칼륨도 많아요. 이렇게 해서 진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좋네. 이거 해서 이제 네. 애들 좀 갖다 줘야 돼. 오, 좋습니다. 오, 제가 괜찮으세요? 좋아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인덕션을 올라가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고추장을 안에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분이 없어졌다, 날라갔다 하면 그 다음에 고추장을 넣으시면 돼요. 제가 시간 관계상 네, 좀 네. 미리 넣겠습니다. 그래서 고추장을 넣고 꼬치가도 맛있게 생겼다. 시판용이에요? 시판용이에요. 시판용이고 또 고추장 안에 엿기름으로 넣잖아요. 네. 볶으면서 더 단맛도 올라가요. 아.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 입맛 없을 때 오이고추 고추장에다가 찍어 먹잖아요. 네. 여기를 한번 찍어 먹어보십시오. 아.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냥 해서 이미 염도도 낮췄고 단맛도 올라가가지고 훨씬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뭉근하게 끓여가지고요.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를 끓여주시면 돼요. 센 불에 하면 타겠다. 여기 마늘은 안 넣었죠? 마늘 넣었어요? 네, 근데 그냥 처음에는 센 불에 넣으셨다가 이제 다 섞였잖아요? 열이 가해지시면 그 다음에 약불에서 15분이에요. 적어서 주죠? 네, 적어서 드립니다. 오늘도 같이 하실 거예요. 자, 약불에서 오늘 이거 15분. 하실 거예요. 네,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아셨죠? 좋다, 좋다. 네, 근데 이때 팁이 있는데 네. 많이 튀겨요. 그래서 반드시 뚜껑을 덮으시는데요. 네. 저쪽에 가보시면 프라이팬 여러 개 많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렇지, 뚜껑으로 그렇지. 살짝 이만큼 열어놓으셔서 덮으셔가지고 튀지 않게끔 해주시면 혹시 돼요. 강사님 여기 된장을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된장이 이렇게 염도가 이렇게. 된장은 된장에 다른 저염 짠장과 된장이 따로 있어요. 있어요? 같이 섞이면 또 맛이 없어가지고요. 네,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돼요. 보이셨죠? 네. 자, 그럼 제가 이거 끄고 어느 정도 점도인지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해가지고 왔어요. 고추장이에요. 좀 점도는 어느 정도냐면요. 간단해졌다. 보이세요? 고추장처럼 됐네. 이렇게 돼요. 그쵸? 이 정도의 점도로 이용을 하셔서 수분을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한 20분 정도에서 토마토 양이 좀 많다라고 하면 30분까지도 하실 수 있는데 뭉근한 불에다가 약한 불에다 해주시면 돼요. 네, 요거는 그건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나요? 그리고 냉장고에서 한 달. 한 달. 한 달을 사용하는데 이 친구가 방부제가 더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난 좀 더 많이 했어. 그럼 중간에 한 25일 정도에 빼가지고 한 번 더 볶으세요. 볶으셔가지고 식히신 다음에 다시 냉장고에 놓으시면 또 계속 기간이 남자게 그렇지, 됩니다. 그렇지. 네네, 더 아예 맛있어지고요. 냉동실에 넣어놓으면 안 되나요? 냉동실에 넣으셔도 돼요. 근데 뺄 때 매번 쓰실 때 불편하시지 않으시겠어요? 녹여야 돼. 녹여서. 전자레인지에 뭐 조금 돌리면 소분해가지고. 소분해서 하시는데 안 좋아. 네, 이게 고추장이 그렇게 좀 애매하긴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너무 쉽죠? 네.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 아무래도 혈관의 그 나트륨 양을 훨씬 더 아이고 좋은 거 알고 가네. 좀 좋은 거 낮춰줄 알고 수 가네. 있어요. 그치, 이렇게. 처음. 그렇지. 네, 요거 되게 맛있어요. 응. 굉장히 맛있어요. 많이 활용해 보세요. 알수록 평상시에 좋지. 쓰시면 됩니다. 요거 좀 제가 뺄게요. 요거 제가 해가지고 이따가 좀 할 거고 제가 다른 메뉴. 당장 집에 가서 이거만 드셔봐요. 네, 당장 오늘 해서 가져가실 거예요. 그래요? 네, 오늘 해서 드릴 거니까. 집에 토마토가 있어가지고. 네, 좋습니다. 그래서 토마토 이용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두 번째는요. 이걸 가지고 하는 메뉴예요. 돼지고기. 돼지고기. 저희가 제육불고기. 돼지고기, 제육불고기. 자, 우선은 저희 어머님들이 혈관을 좋게 하려면 앞다리살, 안심 이걸 이용하시면 좋아요. 기름기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제분들이 와가지고 너무 맛있는 제육볶음을 원해요. 그러면 앞다리 한 근의 기준으로 앞다리살 300g, 삼겹살 300g. 그래서 삼겹살을 넣으셔야 사실 맛있어. 아시죠? 젊으신 분들은 그렇게 추천하는데 우리 어머님들은 기름을 많이 드시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예, 가능한 한 수육, 튀김보다 수육을 드시라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진행을 앞다리살만 제가 가지고 왔어요. 자, 이렇게 앞다리살 있으면 이 친구는 핏기가 있잖아요. 그럼 잡내가 날 수 있어서 핏기를 좀 제거해 주세요. 어머니 보이세요? 괜찮은데? 자, 이렇게 핏기를 제거를 좀 하게끔 합니다. 저 위생장갑 좀 주시겠습니까? 선생님? 위생장갑? 찬물에 잠깐 씻어도 되지 않아요? 저는 사실은 정확하게 뜨거운 물에 살짝 데치시는 게 좋아요. 비린내를 없애려면. 그죠? 네, 뜨거운 물에 데치시는 게 좋아요. 사실은, 네, 뜨거운 물에 데치시면 잡내가 사라지긴 해요. 네. 그래 살짝. 네, 살짝 해셔서 그걸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이걸로 그냥 위생장갑. 위생장갑? 이건 없으세요? 이걸 묻혀야 돼가지고 그럼 저 이걸 주십시오. 그냥 묻히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여기 있는 돼지고기를 넣을게요. 넣어서 핏기가 여전히 있어가지고 있지. 이따가 어머님들 키친타올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살짝 핏기를 제거해 주세요. 한 다음에 비율은요, 저만의 특제 비밀의 비율이 있는데, 돼지 한 근 사시잖아요. 대부분 600g. 600g 비율로 모든 양념이 들들들이에요. 들들들들들, 그래, 들들들들 넣어서 들들들들 볶으시면 돼요. 아셨죠? 외우시기 쉬우시죠? 어려우실까봐. 네, 들들들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여기는 제가 계량은 대부분 밥 숟가락으로 했어요. 저 계량 스푼이 없으신 분이 많아서 이 친구도 들들들들이에요. 네. 자, 고추장은 조금 이따 넣고요. 사실은 가장 좋은 건 뭐냐면 네. 우선은 설탕 먼저 넣으시면 연육작용이 있어요. 네. 그런데 저희가 이 고추장, 저염 고추장에 있는 토마토가 들어간 건 단맛이 강하기 때문에 얘만 하나예요. 아셨죠? 네. 얘만 하나에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반근을이었거든요. 그래서 비율을 한 개씩만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설탕 넣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미림을 한 스푼 넣을게요. 이거는 반근 기준이기 때문에 한 스푼씩 넣습니다. 어머님들. 근데 집에서 한 근을 한다면 들들들이에요. 아셨죠? 자, 꽉 쥐어 넣고요. 그 다음에 마늘도 자, 한 스푼 넣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도 한 스푼. 듬뿍 넣으셔야 돼요. 듬뿍. 그래서 한 스푼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장도 한 스푼. 듬뿍 넣으십니다. 그 고추장이 더 짜니까. 네, 덜 짜니까 듬뿍 넣으셔요. 자, 담뿍 넣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제 팁이에요. 생강가루예요. 진짜 고기를 맛있게 하거나 조림을 맛있게 하려면 생강을 넣으셔야 맛있거든요. 요거는 여기 오신 분만 압니다. 제가 레시피에는 적지 않아요. 자, 생강가루는 제가 어떻게 넣을 거냐면요. 한두 꼬집으로 이렇게 해서 조금만 해서 넣을게요. 그러면 향이 좋아지고 잡내가 확실히 없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만 해서 넣을게요. 이따 어머님들 생강가루는 마늘에 이미 넣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한 상태로 넣고요. 그 다음에 누굴 넣어요? 참기름. 마지막에 항상 참기름 넣으시는 거 아시죠? 자, 이렇게 넣으셔가지고 조물조물 묻혀가지고 맛있게 우리 볶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위생장갑이 없어서 제가 이거 하고 이제 바꾸겠습니다. 조물조물. 네. 묻히신 다음에 30분 정도 있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놓으시면 색깔이 허여멀건하죠? 이건 맛이 없어요. 어머님. 고춧가루 넣으셔야 돼요.
그거 볶아 먹는 거예요? 네, 이거 그거 볶아 볶을 먹는 때 새송이 버섯 같이 네, 볶으면 같이 넣습니다. 네, 네. 같이 이렇게 넣을게요. 네. 자, 해서 이렇게 조물조물 묻혀서 30분간 놔두시면 맛있는 비율의 제육볶음이 완성이 돼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네. 해서 만드시면 됩니다. 자, 좀 할게요. 거기에 부재료로 더 첨가할 수 있는 건 뭐?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새송이 아, 그래요? 버섯 네네네. 썰어서 제가 우리 어머님들 칼륨 빼는 거에 우리 목적이잖아요. 아니 칼륨을 집어넣어서 나트륨을 빼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뭘 넣을 거냐면 버섯을 넣을 거예요. 표고버섯은 칼륨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거 친구를 넣고요. 특별히 이 친구는 뭐도 많아요? 비타민 D도 많아요.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아요. 그래서 이 친구 해서 약하게 우선 썰어 놓을게요. 재우는 동안에 썹니다. 자. 깍지를 따서 지금 어머님들한테는요 2개 정도씩을 다 드렸거든요. 표고를. 그런데 더 드셔도 되고요. 근데 우선은 이렇게 얄팍하게 우선은 표고버섯을 썰고요. 생표고인가 보다. 네, 생표고입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을 딱 해주시고요. 넣고 또 뭘 넣어야 되냐면요. 양파도 넣어야 돼요. 또 파도 넣어야 돼요. 파가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맛이 좋아져요. 그래서 파도 숭덩숭덩 대파로 해가지고 요즘에 파 엄청 많이 나오죠. 네. 그래서 파는 충분히 익혀 먹는 게 좋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자 파도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양파도 썰어 넣을게요. 양파도 썰어서 다 이 재료가 준비될 겁니다. 그럼 이따 어머님들 같이 할 건데요. 자, 이제 이따가 좀 볶을 건데 같이 볶을 거예요, 어머님들하고. 자, 제가 기름을 설명을 할 거예요. 올리브유 주시겠습니까? 올리브유. 자, 우리 어머님들 사실은 돼지고기에는요 지방산이 오메가6 지방산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오메가3하고 오메가9 지방산이 많이 먹어야 되거든요. 원래 오메가6 지방산과 오메가3 지방산의 그 비율이 4대 1이어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는 20대 1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오메가6를 훨씬 많이 먹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지방산을 가능한 한 6 지방산의 비율이 20이 되다 보니까 오메가3하고 오메가9의 지방산의 섭취를 높이셔야 돼요. 그래서 뭘 쓰냐면 저 올리브유 써요. 예, 그냥 식용유 안 써요. 아셨죠? 볶을 때 이 친구를 그냥 쓰세요. 어떤 거 제품을 쓰시냐면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써있는 거.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써있는 걸 쓰시면 이 친구는 발연점이 160에서 180이에요. 볶는 요리에 다 쓰셔도 돼. 샐러드에만 쓰신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데 차라리 요거를 쓰셔가지고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따가 야채 먼저 볶고요. 그 다음에 야채가 어느 정도 볶아졌으면 여기 있는 고기를 볶을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시간 관계상 먼저 제가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하면서 같이 볶겠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그렇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머님들 자리에 가셔서 아까 얘기한 고추장 만드실 게 같이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제육불고기, 버섯 제육불고기 한번 만들어 볼게요.